안녕하세요, 캡슐다 최민호입니다. 직장인, 사무직 사람들에게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이 손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페이퍼로 이야기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키보드가 저는 근무 환경도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 키보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보드는 디자인, 기획, 마케팅, 영업 그 어떤 직군과 직무를 불문하고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때문에 저는 이 키보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를 사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품은 바로 키크론 K8 키보드입니다. 키크론은 2007년에 홍콩에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품 자체도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론칭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크론 키보드는 뭐냐? 바로 기계식 키보드인데 여타 다른 기계식 키보드들과의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맥 OS를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거죠. 자, 키크론 키보드는 여러 제품 라인업이 존재하고 그 라인업을 이 컨텐츠에서 모두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키크론 키보드의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쭉 리스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크론 공식 홈페이지는 제가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키크론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의 가장 유명한 스위치 체리식 스위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론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리식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타격감이나 타건음, 타건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게이트론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스위치 브랜드들보다 이 체리식 스위치의 매력을 그나마 좀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이트론 스위치이기 때문에 키크론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에 이 게이트론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도 ABS 키캡이라서 다른 PBT 형식의 키캡들보다 키보드 번들거림이 조금 더 심한 편이고 그리고 수명도 조금 더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단점들이 몇 가지 보이긴 하는데 그것 역시 이제 진행될 리뷰를 통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키크론 키보드는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가성비 좋은 키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이 키크론 키보드를 구매를 했느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마디로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가심비 때문이죠. 약간은 레트로한 감성이 돋보이는 컬러감과 디자인은 키크론 키보드가 디자인적으로 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키보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셋업을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앞서 제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품의 타건음이나 뭐 타건감 키보드가 갖추어야 할, 그러니까 기계식 키보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딱히 부족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것 역시 제가 다음 리뷰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구매한 이 키보드는 모델명이 뭐냐? 바로 키크론 K8 무선 기계식 블루투스 모델입니다. 스위치는 적축을 구매를 했고요. K8 모델의 특징은 이제 텐키리스 제품이에요. 텐키리스는 뭐냐 하면은 이 옆쪽에 있는 넘버키가 없는 키보드를 말을 합니다. 키크론 키보드는 이제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집에서 보통 게임이나 영상 편집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텐키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텐키는 이 키보드 사이즈를 키우기만 하고 그 때문에 이 키보드와 마우스의 거리를 더 벌어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텐키리스 키보드는 이제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게임 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자, 그럼 스펙을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제품의 사이즈는 359mm, 127mm고요. 높이가 최대로 한 42mm 정도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키보드의 높이는 여타 다른 키보드들과 같이 하단에 다리를 올려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즘 키보드들은 좀 클래식한 느낌의 키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2단으로 다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키크론만의 특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키보드의 색감은 이제 블루 앤 그레이로 이 투톤이 주는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내 환경이 좀 어둡게 조성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밝은 화이트나 베이지 톤 혹은 되게 핑크핑크하고 또 블루블루한 이러한 느낌보다는 약간 다크하고 어둡지만 약간은 레트로한 감성을 줄 수 있는 블랙 앤 그레이 색상의 K8 모델을 구매를 한 거고요.
이 키크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맥 OS를 완벽하게 호환을 합니다. 하지만 윈도우를 호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윈도우로 호환해요. 제품 좌측면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전환이 쉽게 가능하고요. 윈도우와 맥은 이제 키보드 배열이 좀 다르죠. 컨트롤, 알트, 커맨드, 윈도우 키, 옵션 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러한 배열을 이 키보드 자체에서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키크론 키보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선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죠.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LED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 LED 백라이트의 용도는 당연히 어두운 환경에서 키보드의 키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USB 충전식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거기다가 LED 백라이트까지 있다. 당연히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게임을 되게 하드코어하게 돌리고 영상 편집도 하고 LED 강도를 최대로 강하게 맞췄을 때 거의 2일 정도 만에 배터리가 확 하고 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충전을 해줬는데 그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저는 이제 출근할 때 보조 배터리를 꼽아서 충전을 한다거나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놓고 퇴근해서 사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죠. 충전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굉장히 빨리 닳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페어링 기능인데, 이게 블루투스 장비다 보니까 동시에 세대까지 페어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용 PC가 있고 편집용 맥북이 있고요. 업무용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링의 변경과 페어링 등록은 펑션 키와 ASD 키를 눌러서 빠르게 등록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레오폴드 기계식 키보드인데, 그거는 페어링이 좀 늦고 반응도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페어링 교체와 단계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얘는 되게 직관적이고 빠르게 페어링 교체를 할 수 있어서 그건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타건음, 타건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키크론 기계식 키보드의 거의 대부분은 게이트론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도 게이트론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식 스위치와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키보드의 구조, 그러니까 내부 강판이 어떻게 설비가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징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 이게 키보드의 노하우, 개발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키크론 키보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레오폴드의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서 약간 좀 더 쫀쫀한 느낌이 드는 키보드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리식 키보드는 조금 누르는 게 묵직하고 고급스럽다, 부드럽다라고 느껴진다면, 키크론 기계식 키보드는 약간 가볍고 통통 튄다, 요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키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찌되었든 타건음이나 타건감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 차이가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체리식 스위치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는 건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식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레오폴드의 기계식 키보드가 훨씬 더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건음은 저소음 적축은 아니에요. 얘 그냥 적축 모델인데 그래도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쓸 적에 내가 좀 타이핑을 힘있게 치고 빠르게 치고 많이 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무실에서 쓰는 용도라면 저는 무조건 저소음 적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아니거든요. 다만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통통 튀는 느낌이 든다고. 이게 통울림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핑 과정에서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에서 쓰기는 충분히 괜찮은 키보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키크론 키보드를 한 6개월 정도를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6개월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통울림이라든가 타건음, 타건감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제가 이 키보드를 얼마나 추천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이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렇게
정 사이즈의 텐키리스 모델의 기계식 키보드는, 그리고 그게 몇 가지 호환하는 거는 저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구하기 속편한 키크롬 모델을 구매를 했고, 그 점에서 본다면 크롬 키보드는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가 맞기는 하죠. 하지만 기계식 키보드 전체로 본다면 크롬 키보드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